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CJENM TVN 본부의 이기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리도 사실 전 낯설고 말 주변도 별로 없어서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뭐 기획제작, 우리만의 기획제작 역량으로 컨텐츠를 상업했다. 그 내용, 제목 자체는 좀 거창한데요. 이 제목보다는 저희가 지금 한 개국 이래 12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그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런 고민, 그런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걸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는 뭐 김은희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주류였는데 그게 자체가 주류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던 지상파 있던 거의 변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중심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TVN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개국했는데요. 그 개국 당시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국에는 방송사가 지상파, 영향이 있는 방송은 지상파 정도밖에 없었고 케이블 TV들이 있었지만 해외 시리즈물 뭐 수급 위주의 그리고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 위주의 채널들로 형성이 됐던 시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작 100%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있지만 관심 끌기 위해서 다소 선정적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했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화성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면서 좋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남아있긴 한데요. 밑에 있는 것처럼 시작은 했는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새롭긴 한데 좀 저질인 것 같고 B급인 것 같고 좀 물음표였던 채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2013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어떤 쌓은 경험의 시행착오와 그리고 외부 수혈, 제작 크리에이터들의 외부 수혈을 통해서 전환점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그 TVN만의 차별성 있는 기획, 저희는 그냥 TVN만의 결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TVN만의 결을 좀 맞추는 그런 건 유지하되 어떤 대중에게는 공감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을 목표로 항상 달려가 있고요. 여전히 그 기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중만 잡기에도 그렇고 차별화만 두기에도 그렇고 그 동시에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결과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저런 수많은 콘텐츠 브랜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TVN 하면 많은 프로그램 브랜드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참신하다, 새롭다, 젊고 트렌디하다, 재미있네, 믿고 볼만한데 뭐 이런 이미지들이 TVN 채널의 프로그램들로 다 컨텐츠의 어떤 미사여구, 극찬의 미사여구가 다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요즘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들 브랜드를 통해서 TVN의 인지도가 뭐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채널의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고 그걸 밑바탕 된 컨텐츠 브랜드 인지도 있는 컨텐츠 브랜드들이 많이 쌓인 거에 가장 큰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 주위의 친구들이 저한테 TVN 냉장고를 부탁해 재밌더라. 뭐 아는 형님 괜찮던데 그건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JTBC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채널로 인식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브랜드이고 앞서 교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아이폰처럼 어떤 한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콘텐츠 브랜드화 자체가 오늘 이 세미나의 기조처럼 뭐 산업화에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딱 3가지 포인트입니다. 최초, 최고, 차별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CJ 그룹 정신과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뭐 저희가 최초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내심 마음에 담고는 있지만 그게 계획대로 되진 잘 않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포인트들이 시청자들이 TVN의 프로그램들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최초였죠. 최초가
새로움을 계속 추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최초 시도한 게 됐고 그냥 모험이었는데 그런 것들의 도박이 다 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그런 결과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TV에는 어떤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시도를 해온 게 그 자체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그 월화수목 기존에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고요. 주말 드라마가 있었고 시트콤이 매일 하는 시트콤들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된 편성 패턴이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금토 드라마 블록을 개척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토 드라마를 토일로 옮기고 좀 변형이 있긴 합니다만 최초로 금토 드라마 블록을 개척했고 지금 뭐 오히려 JTBC나 지상파들이 그 블록을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시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요일입니다. 근데 이쪽에 나영석 PD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청자 풀을 좀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예능 블록 시장 때도 저희가 창조해서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타겟 시청률로 보면 저희 타겟을 2049로 보고 있는데요. 지상파의 80-9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 17년에 저희가 그 주중 드라마 월요일부터 목요일 드라마를 11시에 편성하다가 9시 반 편성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상파 드라마 맞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고 이제는 피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좀 맞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행히도 그 이후에 부암동이라든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든지 최근에 아는 와이프까지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었고요. 어떤 정량적인 성과도 그 어느 드라마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금요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능형 드라마 장르, 시즌 예능형 주도, 시즌 예능 주도라고 써놨는데요. 예능형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시리즈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 드라마가 뭐가 다를 것이냐. 기존에 시트콤이 많았는데 요즘 시트콤이 전혀 없죠. 다시 해도 재미도 없고 그 이유가 저희는 그 모든 예능 프로에서 그러니까 시트콤이 캐릭터 플레이로 서사를 이어간다면 이제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캐릭터 플레이로 서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고 모든 예능의 캐릭터 플레이어가 그 영역을 대신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트콤보다는 예능 PD가 만드는 예능 작가가 기획하는 드라마를 해볼까 해서 예능형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시트콤 장르의 대안으로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르로 드라마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다시 아시겠지만 식사합시다, 마경의 그리고 최근에는 이 블록을 저희가 금요일 밤 11시로 주간물로 또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좀 대중들에게 좀 호평을 받았던 빅포레스트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지난주부터 톱스타 유백이라는 주간 예능형 드라마를 지금 계속 시리즈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제 예능은 저희가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즌제로 하다 보면 매 시즌마다 컨텐츠가 조금 진화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오 그 이전에 결과물을 다시 개선하다가 계속 다음 시즌에 진화되고 혹은 그것들이 파생돼서 스피노프 컨텐츠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컨텐츠가 진화하다 보니까 브랜드도 더 강력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웹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신서유기 얘기입니다. 신서유기는 최초의 기획된 얘기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화제성을 기조로 디지털 전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 체인을 보면 시즌 1은 화제성을 담보한 웹 예능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화제성 그리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방송을 결합했고 그리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담보된 것 같아서 브랜드가 정착해서 이제는 3시즌부터는 그냥 온에어 방송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6시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중간중간 저희도 시사점을 얻곤 하는데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되게 계획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정을 통해 저희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최고 이거는 성과 측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대 케이블 최고 시청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 같은 계열사인 엠넷의 슈퍼스타 K2가 18%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응팔이 그걸 19% 이상을 깼고요. 그리고 도깨비가 20%가 넘었었고, 영상에는 뭐 오해영이 월화 드라마 최고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100일의 난군, 여기 A스토리 팀장님도 오셨지만 100일의 난군이 그 기록 깨면서 한 14% 이상 기록하면서 그 기록도 또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스터 선샤인도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거를 저희가 깨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PI는 뭐 저희 자체 조사 내용인데요. 브랜드 파워 인덱스라는 브랜드 지표를 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긴 한데, 드라마 경쟁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1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퀄리티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이것도 언급됐지만 글로벌 포맷 콘텐츠 시청 지표 1위, 미국판 꽃탈배가 처음 제작되고 나서 미국 동시간대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했고 현재 시즌2까지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시간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간탐험대라고 TVN에서 몇 년 전에 한 3시즌까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시청률이 좋지 않았고 조금 B급이다 뭐 이런 류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꽃탈배 단순 포맷 판매에서 그쪽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시간탐험대 저희 한국에서 제작한 PD, 메인 PD가 직접 중국 가서 중국 스태프들과 공동 제작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4천 이상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중국판 시간탐험대가. 요즘 깨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최고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차별화인데요. 뭐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TVN의 어떤 DNA를 가지고 차별화되고 하지만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기획 의도로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몇 가지 그냥 예시인 결과 같습니다. 10주년 페스티벌 16년 연말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드라마 예능을 아우르는 굉장히 좀 축제 같은 차별화된 시상식이었고요. 시상식 자체의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나의 쇼였거든요. 이건 단순히 상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쇼로 저희가 기획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쇼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컨벤션도 같이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컨벤션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미 컨텐츠 브랜드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성장 영역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즐거움전이라고 이번 주 금토일 동대문 DDP에서 즐거움전이라고 컨텐츠 컨벤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전문 콘텐츠 마케팅 조직 운영이라든지 세 번째, 차별화된 예능 기획 제작 시스템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 방송사 기획되는 거와 진행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 경쟁사 없는 전문 콘텐츠 마케팅 조직은 단순 홍보 조직은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의 홍보 역할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그 콘텐츠의 결과가 배가 되도록 조력도 하긴 하지만 그 전부터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게 됩니다. 그건 마케팅뿐만이 아니고요. 편성 PD들도 기획단의 제작진들과 같이 들어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갖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프로그램 진행되면서까지도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능 드라마 그 기획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PD 개인, 작가들의 기획안 그런 것들이 많긴 하죠. 개인의 기획안 가지고 하지만 그보다 내부에서 TF 같은 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각 부서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 혹은 주니어들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냥 시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컨텐츠로 진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TF에서 나온 기획안 혹은 PD가 개인적으로 기획한 기획안 이런 것들도 바로 프로그램하지 않고요. 내부에서 예외 없습니다. 모두 피칭을 합니다. 이렇게 부서원들, 본부원들 모아놓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칭을 해서 좀 잔인하지만 점수를 받고 어느 정도 선이 유지가 돼야 프로그램으로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런칭 후에도 중간에 중간 리뷰, 한 3, 4일 중간 리뷰에서 이후 시즌에 대한, 이후 회차에 대한 어떤 진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요. 그리고 종영 리뷰를 해서 이 프로그램 내 과오, 이런 거, 인사이트, 시사점 이런 것들을 뭐 저희 나름은 DB화 해놓고 뭐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사실 프로그램 기획안 쓴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뭐 PD뿐만이 아니고 비제작 부서 모든 이에게 컨텐츠 시드라는 거를 조금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현복 셰프가 한국에서 되게 훌륭한데 중국 가면 먹힐까? 이 아이디어 갖고 현지에서 먹힐까가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PD가 생각해내면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기획개발되기 되게 수월하지만 마케터가 혹은 무슨 경영관리하는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프로그램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이에게 받아서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기획을 디벨롭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가 성과가 많이 좋죠. 드라마도 저희는 그 드라마 스튜디오를 내재했다고 하는 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희 같은 계열이잖아요. 근데 드래곤에서 뭐 주는 거를 일부 의사결정권자들이 좋다 아니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사실 대본이 제일 중요한데 대본 단계에서 그 어떤 그 드라마의 성격을 보고 내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로맨틱 코미디면 오히려 잘 소구될 수 있는 20, 30대 여성들 직원들에게 먼저 다 읽혀보고 평가를 받고요. 대부분 성연령별 내부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읽히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도 저희가 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실무자들이 드래곤과 뭐 섭외도 얘기하고 계속 기획 개발하는 거는 드래곤 위주로 하긴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드라마를 픽할 때는 모두의 집단 찬장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그거를 취합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그동안 성공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공의 요인들의 결국 귀결점은 콘텐츠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있어야지 뭐든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산업화가 부가사업,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얘기인데요. 방송사업, 채널 수신료라든지 광고는 그동안 채널 사업에서만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커머스 영역이라든지 얼마 전에 뭐 오쇼핑과 저희 합병을 했죠. 커머스 영역의 시너지라든지 글로벌, 또 공동 제작, 그리고 브랜드 IP 활용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신규 사업에 대한 시드가 되는 게 결국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좀 마무리하는 장표인데요. 계속 같은 얘기 하지만 과거에는 3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누가 뭐래도 TVN, JTBC까지 껴서 방송 5사로 회자가 되고 있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 5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은 새로운 플랫폼 회사일지 제작사일지 누가 이 영상 산업에서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까 교수님도 뭐 변화의 동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다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동인이 어떻게 튈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거는 항상 신경 쓰고 시대 조류나 트렌드에 편승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해왔던 어떤 그 노하우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리면 차별화된 재미와 공감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영역도 확장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영역도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 산업에 있는 사람이지만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콘텐츠 브랜드를 만드는 게 가장 평범한 진리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굳건히 믿고 계속 그렇게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고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